뉴스앤톡 투데이 뉴스, 대한민국 그리고 세종 대전의 오늘을 정리합니다. 지난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 필수 서류가 누락된 채 심사가 이뤄진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는 다하는 인사청문회 없이 대표가 임명된 거라 논란이 큰데요. 세종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지난해 1월 실시한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직 공모에 16명이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 2차 전형에서 2명으로 압축했고 재단 이사장인 최민호 시장은 현 박영국 대표를 낙점했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박 대표가 문체부에 근무할 당시 일명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반대했지만 최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시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나온 감사 결과에서 큰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재단이 심사를 맡은 임추위에 보내지 않아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당시 기술서에는 박 대표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예술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세종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왜곡 없이 인정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불공정한 임용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이사 임용을 철회하고 재임용하라. 세종시의회는 재단이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추위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 상급기관인 세종시가 박 대표를 임명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세종시장의 일반적인 기관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 그리고 시장님의 진정 어린 사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욱 정확하고 더욱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 중 세종시만 산하기관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임추위 심사가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제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알리면서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해질 거란 점을 강조할 걸로 관측되며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2주 뒤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최종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탄핵 심판 변론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되고 최종 선고는 다음 달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들은 최근 박쥐에서 유래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세포표면 단백질로 구성돼 인간 수용체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만 확인됐고 민간에서 검출된 게 아니라면서 인체로 바로 감염되고 팬데믹으로 이어질 거란 예측이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진달래와 벚나무류의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청은 올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로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개화 시기가 늦어지겠고 올해 꽃나무는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구청장들이 참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서철모 서구청장 등 구청장 3명과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과 함께 단상에 올랐고 해당 집회에서는 윤상현, 장동혁 의원, 전한길 강사 등이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이 계엄 당일 출근도 하지 않더니 탄핵 반대 집회에는 나왔다며 비난했고 민주당도 이 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종시가 평생교육과 정책연구원을 통합하는 새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다 시의회 반대에 부딪힌 것과 관련해 남궁영 세종인재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 기관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세종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남궁 원장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의 이전을 앞두고 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연구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하며 평생교육과 함께 운영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세종시 의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 모두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를 표하면서 시와 의회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입학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 자녀이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어치의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됩니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전시 거주 학생이며 대전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2024년 발생 이자입니다. 3.1절에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원칙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족들이 소음과 과속, 불법 튜닝 등 매년 반복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교통경찰과 지역경찰들을 대거 배치해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